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 기존의 서울특별시 의회나 국회 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형식들을 좀 깨보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내셔서 오셨는데요. 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토론회 부제를 산무 토론회로 잡았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내빈 축사나 내빈 소개 그리고 또 장황한 저의 개회사는 생략하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발제문과 토론 열심히 듣고 그거를 서울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이 토론회의 제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귀빈님들 제게 연락처나 이를 성함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관심과 축하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면 축사로 가름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료집에 있는 서면 축사 꼭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서울특별시 의회 최호정 의장님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축사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올 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3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가 하면 한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운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져주신 이종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귀중한 제언을 나눠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의 의료 관광객이 1년 만에 70% 넘게 늘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을 비롯한 1세대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던 2010년대 한의 의료 관광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한의학이 콘텐츠와 관광과 함께 결합할 때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의 의료 관광이 도약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적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도 한의 의료 관광을 서울의 건강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최대한 열풍과 한의 의료 관광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리고 재미있고 기쁩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그리고 의료 관광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혜영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K-POP 데몬 헌터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안에는 서울의 거리와 함께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루미가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데니얼 데킴 배우의 목소리로 한의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의학이 세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된 순간입니다. 그 영향으로 작품의 배경이 된 서울 한방진흥센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고 단순 관심을 넘어서서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한의 의료관광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콘텐츠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서 산업과 의료,
관광에까지 연결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K-팝과 K-드라마가 앞장서 왔다면 이제는 한의학, 뷰티, 푸드 같은 우리 고유의 자산들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서울시는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한의 의료관광을 잘 엮어내서 서울이 K-웰니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의료관광을 실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 축하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ITC인데요. 그곳에 이재우 대표님 모시고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15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래도 좀 집중을 좀 더 15분만 해주시면요. 앞으로 15년이 행복하실 거라 생각하고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AI로 아침에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AI 많이 쓰시죠? 다 쓰시잖아요. 그쵸? 참고로 제가 수요일 날도 발표를 했는데 인쇄물하고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틀 동안 또 많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주시고 맥락은 인쇄물과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올해 몇 명 왔을까요? 외국인들이? 1,800만 명 정도 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나가는 고객은 몇 명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실 때 어디다가 항공권 예약하시나요? 의원님, 어디다 예약하시나요? 항공권. 네이버 통해서 하시고 좀 연배가 있으시다는 거고요. 혹시 스카이스캐너라든가 뭐 트립닷컴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용하시죠? 젊어질수록 그런 데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자,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어디다 예약하실까요? 중국 분들 어디다 예약할까요?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올 때 트립닷컴 같은 데 예약합니다. 자, 그럼 구미주나 유럽 분들이 한국에 올 때 어디다 예약할까요? 부킹닷컴이라든가 아고다라든가 이런 데 예약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한국에 올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딜까요?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서 그들의 플랫폼을 아마 바라볼 겁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캐대언이 엄청 떴는데 캐대언이 뜬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컨텐츠가 넷플릭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나서 떴겠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의학은 지금 플랫폼을 만나고 계신가요? 플랫폼과 같이 하는 일이 있나요? 혹은 그동안 수많은 포럼과 회의와 자문이 있었는데 클룩이나 KK데이나 크레이트립이나 네이버나 트립닷컴이나 이런 친구들, 에어비앤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친구들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관광재단에서도 오셨는데 수많은 프로모션을 지금 그런 곳과 많이 하고 계시죠. 결국은 관광산업은 융합산업인데 신기하게 제가 바라본 한의학 쪽은 우덜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미팅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건 엮이는 거거든요. 비행기와 항공권과 밥과 차량과 가이드가 만나면 패키지 상품이 나오는 거고요. 모든 게 묶이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I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아침에 15분 동안 썼고요. 그리고 나서 딱 3분 만에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110만 명 정도가 의료 환자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110만 명이 와갖고 이분들이 어떤 에이전시라든가 아니면 여행사 통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어요. 다 알아서 했어요. 뭐 강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크리에이티브라든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한 경우도 있고요. 수만 가지 자체 그 나라의 플랫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전략, 그동안 했던 과제들은요, 보면요. 해외에 가서 박람회에서 B2B 미팅을 해. 막 이런 어떤 10년 전, 15년 전 모델의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셔서 마사지 예약할 때 네이버에서 다 확인되시죠? 클룩에 나오죠? 거기다 예약하시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예약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한의학을 어디다 예약해야 될까요? 예약할 데가 없습니다. 다양한 법과 규제가 있고요.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KK데이는 이승환 원장님께 입점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쵸?
크레이트립도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표준화된 내용이 있어갖고 글로벌 플랫폼에다가 입점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내가 여기다가 상품을 넣을 실력이 되는가? 기존의 방법이 왜 문제인지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했던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정해지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AI를 가지고 PT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안 그러면 또 템플릿에다가 꾸역꾸역 넣을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템플릿이 3개면 저희 아이디어도 3개 넣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들. 그쵸?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안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던 거. 근데 아마 예산이나 많은 것들이 또 하던 것들에 들어가겠죠. 제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토론이나 회의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샘플로 넘겨주세요. 아니, 뒤로. 제가 크레이트립이라는 대만 친구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라식 수술하러 엄청나게 옵니다. 왜 온지 아십니까? 대만의 라식이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친구들이 엄청나게 유입을 하고 있고 크레이트립 통해서 라방이라든가 등등을 해서 라식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크레이트립이 왜 떴냐? 퍼스널 컬러라는 걸로 떴어요. 혹시 퍼스널 컬러 해보신 적 있나요? 해보셨죠? 그러면 한의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분들이 왔을 때 약간 맥 한번 져주고 너 태양인이야, 너 태음인이야, 너 기름기 조심해야 돼, 너 뭐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아주 소프트한 경험의 요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의원님? 그런 데다 써야겠죠? 그럼 그걸 만들어 갖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가면요, 그런 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서울관광재단에도 1층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 이런 거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재단장, 본부장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넘겨주세요. 또한 플랫폼 말씀드리면은요, 진흥원이 됐든 보건산업진흥원이 됐든 어디건 지금 의료 관련이 광고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적 이슈가 있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클룩을 만났거든요. 클룩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클룩을 만나야 될까요? 여기에 수많은 분이 계신데 누가 클룩을 만나야 될까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누군지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나서 정리를 할 거죠. 그럼 어떤 전략도 나오겠죠? 또 하나, 네이버가 외국인 서비스 오픈한 거 아세요? 외국분들은 지금 다 네이버 지도 보고 다녀요. 근데 세계화를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요. 네이버로 여기 오셨죠? 길찾기로 다 오셨죠? 외국분들의 90%가 관광할 때 네이버 지도 끌고 다녀요. 팝하고 쓰고 있고. 그럼 우리의 한의학 상품이 어디 노출돼야 될까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 예약이나 플레이스 들어가 볼게요. 원장님들이 과연 외국어로 잘 넣거나 내용들을 잘 수용 태세에 맞게 넣으셨나요? 그거부터 해야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구글 마케팅 잘하셔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외국인이 오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보는 메뉴판에 우리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 만날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로 어떤 전략을 짤 때 만날 사람을 바꾸자가 메인이 아닐까 합니다. 넘겨주세요. 또 하나, 제가 이제 AI 때문에 늘 함께 나온 겁니다. 표준화도 안 돼 있어요. 뜸이 뭔지, 침이 뭔지, 부항이 뭔지 몰라요. 여기 가면 저거고 저기 가면 저거고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의학에 대한 표준화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금표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건? 그걸 모르겠어요, 전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저것도 한 게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만 주세요. 주실 수 있나요? 1억?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냐면요. 네이버 맵에다가 예를 들어서 쿠폰 다운받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3만원 체험권이라고 해갖고. 근데 노쇼가 나면 안 되니까 10,000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고객한테. 그러고 지정된 한의원 가셔라. 그래서 간단한 진료와 혹은 간단한 이 체질조사 같은 거를 한번 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리플을 무조건 달아달라. 그러면은 1억이면 몇 명 있을 수 있을까요? 한 3,000명 정도가 경험을 할 거고, 그리고 리플도 나오겠죠. 어떤 게 세계화할까요? 어떤 게 세계화할까요? 그거 갖고 관광재단이나 도움을 받아서 영상 찍을 수도 있고,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뭐만 안 하면 쓰잘데없는 이상한 거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이 짓을 내가 왜 하지? ESG인데 쓰레기만 나오는 행사. 그럼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분리수거할 때 다 나오는 걸 맨날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사실 제가 올 초부터 했습니다. 올 초부터 MOU도 할 수 있다. 네이버한테도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준비 다 할 수 있다. 근데 왜 아무 준비도 없고 나한테 맨날 강연만 해달라고 하냐. 맨날 강연만 해달래요 저한테. 전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쓰잘데없는 거 좀 하지 말자. 저거 예산 좀 줄이자. 그렇죠. 나라 돈이잖아요. 그럼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볼 거 해봐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우리만의 고객한테 체험해 줄 수 있는 아주 소프트한 경험의 요소를 만들어 보자. 젊은 한의원들도 많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관광재단이라든가 하이커 가갖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클룩이나 KK데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벤트 한번 때려보자. 한 3,000명 받아보자. 이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자. 그럼 국적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적의 데이터를 보고 빅데이터를 보고 야 일본인은 어떻게 하자. 대만인은 어떻게 하자. 중국인은 어떻게 하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해봐야 알잖아요. 손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화할 얘기예요. 그쵸? 맞으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넘겨주세요. 진정한 세계화라는 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고객의 메뉴판에 뭐가 있어야 세계화입니다. 그게 없으면 세계화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돈이 엄청 쓰이는 걸 제가 맨날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공모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또 교수님들 모여서 토론회하고 포럼하고 막 그런 거 엄청나게 하는 걸 제가 맨날 봐요. 그거 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외국인 고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짭시다가 오늘의 제 발제입니다. 맞으면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허심탄회하게 남들이 보통은 어려워서 하지 않는 쓴소리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조언해 주신 하나투어 ITC 이재우 대표님이세요. 인사하시도록 하시고 한번 큰 박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발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이은경 정책본부장님 나오셔서 한의학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공보위 원장님들. 네. 전화해야죠? 예, 소개받은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 개인적 우리 진흥원에는 이번 주가 세계화 주간입니다.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고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세계 국가에서 이제 국제 연수 들어오셔가지고 그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스탄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 개 국가에서 들어오셔서 일정도 진행하고 일주일에 마무리를 지금 세계화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토론회 결과가 뭐냐? 돈을 써서 정부가 에너지를 쓰고 정책을 해서 실제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한의원과 한방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오느냐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을 조금 저도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진흥원 소개 잠깐만 드리면요. 여러 가지 합니다. 정책, 산업 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AI. 요즘에 AI의 모든 캡을 씌워라 그래서 세계화도 AI 그래서 국제보건에도 AI를 활용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렌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계화 AI 통합 돌봄 이거를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하고 있다 얘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약 국제 경쟁력 강화를 맡고 있는 저희 세계화 팀에서 하는 일들이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게 국제 심포지엄 사진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화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세계화 정책 지원 사업이 있고 해외 진출 및 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쓸데없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심포지엄도 하고 나가서 박람회도 하고 많이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가 우리는 이제 육성법에 세계화를 위한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외 진출 및 유치 지원 사업이 있어서 뭐 여기 지원 사업 하시는 원장님들도
유치 기관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유치 업체를 끼워야 되고, 사실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과 유치 사업과 진출에 관해서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만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치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절차들, 특히 광고 부분에 있어서 규제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자체가 너무나 많은 상업적인 액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료 관광이나 광고에 대한 규제의 역사도 역시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유치를 지원하고 정책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한의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진흥원이랑 같이 코업을 해서 뭐 유치 사업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 이미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캐대언니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들 저희 진흥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안 보시고 말만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캐대언도 말씀도 잘 못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워낙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지기 전부터 봤는데, 저는 이제 캐대언이 다루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보고 다들 뭐라고 했냐면 디테일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다 소파 밑에 앉아있죠. 소파에 안 앉죠. 앉아있으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늘어놓고 먹고, 밥을 먹을 때 국밥 먹을 때도 옆에 냅킨 깔고 먹고, 이런 디테일을 다, 그러니까 캐대언에 담긴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거리라든지 낙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낯익은 공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공연 배경 역시 우리가 맨날 보는 1월 오봉도죠? 맞죠? 1월 오봉도 맞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게 더피와 까치 역시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생각하는 추상화되고 뭔가 이제 개념적인 한국의 이미지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캐대언에 담긴 거고, 그게 세계화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제 아까 전통 이미지뿐만 아니라 캐대언 하면 전통 음식, 그러니까 현재 음식, 그 다음에 굉장히 발달된 서울의 모습, 그 다음에 한의학이 있는 거, 저는 이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힐링과 뭔가 힐링인 거잖아요. 힐링을 찾을 때 가는 이미지는 한의학이고 한의원이고, 거기에서 포도즙을 주든 어쨌든 간에 전체론적인 부분들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와 전체적인 모습들을 논의하는 공간이 한의원인 거고, 그 대표가 저희 지금 여기 아까 시장님도 얘기하셨던 관광센터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저희가 아까 진흥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진흥원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요청이 많은 사업들은 라오스에서 한의학에 대한 요청, 이거 저희가 가서 한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라오스 여기 탄자니아, 아니면 뒤에도 얘기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의 외교부 대사, 아니면은 그 해당 국가의 굉장히 높은 분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한의학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사와 해당 국가 대사가 만나서 협력을 얘기를 하면 2, 3위에 항상 전통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원 외교, 군사적 협력, 원자력 협력, 이런 협력 안에 꼭 상위로 들어가는 게 전통학을 협력해달라. 해당 국가도 전통학을 발전시키고 싶고 한국의 한의학이랑 같이 코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굉장히 상위 레벨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탄자니아 대사, 저번 주에 지금 진흥원에 오신 분이고요. 여기도 우즈베키스탄 복지부 장관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는 UAE 아부다비인데요. 엊그저께 저희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복지부, UAE의 복지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심포지엄 진행을 하고 있는데, UAE가 아부다비, 두바이 이렇게 도시국가의 면허를 총괄하는 곳에서 한의사 면허를 예전에는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신, 그러니까 중의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코리안 메디슨 닥터라는 이름으로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고, 한국의 한의사는 2년 정도 진료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아부다비 UAE에 가서 바로 진료가 가능한 면허가 이제 관철이 된 거, 따로 등록 절차 없이 이 과정을 하면서
UAE 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자국 전통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이 협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의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전통의학, 한의학이 있고, 물론 그거는 뭐 대장금부터 허준 뭐 이런 드라마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세일즈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한의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아닌 서울시 아니면 복지부 아니면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의학을 세일즈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깊게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소위 우리는 이제 상대가 있고 이제 의사랑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의료기관을 이제 흔히 양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방 의료기관을 진출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돈에 비해서 저희 진흥원이 유지하고 있는 돈은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돈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제 없어서 많은 사업도 이제 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의학을 세일즈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한의사들도 질문을 해봐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세일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입니다.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자유관광, 개별관광을 하고, 저한테 좀 물어봐요. 이제 한의사 원장님들도 어떻게 하면은 환자 유치를 할까? 그러면 제가 사대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루미가 갔던 루트 안에 있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 잠시 롯데타워를 갔으면 잠시 쪽에 원장님들 됐을 텐데 롯데타워를 안 가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관광을 하는 분들은 대표 이미지를 보고 선택을 하고, 그 대표 이미지 안에 한의학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게 아까 뭐 플랫폼일 수도 있고 홍보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 안에 한의원이 들어가고 한방 의료기관이 들어가느냐. 지금은 캐대언에 있는 한방진흥센터가 들어가는데, 한방 그 진흥센터의 체험관을 한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상품을 마케팅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뭐 관광재단이라든지 서울시는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 콘텐츠와 광고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한의학을 어떻게 담아주시느냐, 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주요 홍보 마케팅 콘텐츠 안에 한의학이 들어가는 문제, 자꾸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의과를 중심으로 세팅을 하다 보면 한의학의 내용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한의학들이 홍보 콘텐츠에 들어가고 광고 내용 안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기반으로 홍보하고 방문 경로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아직은 이제 지금 리크루팅 중인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하나투어 연계를 해서 한의원이 그 지도 안으로 들어오는, 근데 그러려면 몇 가지 규제 사항이 바뀌어야 돼요. 의료 광고 문제, 의료기관 등록 문제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 대통령도 지금 의료 관광에 한해서 쓸데없는 규제는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좀 맞물릴 부분들이 있는데, 규제가 풀리는 거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어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수 사례, 성공 사례들이 들어오고 한의원 원장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면서 실제 성공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 방문 경로 구축 안으로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국가별 포인트 진료 패키지. 예를 들면 와서 뭐 하고 싶은가. 물론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그런 게 있죠. 진료에서 막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체험, 뜸, 족욕, 마사지, 피부 미용 이런 부분들을 또 국가별로 원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일본 분들은 뜸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나라별로 비만, 우즈벡이나 이런 스탄 국가들은 비만에 대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고, 국가별로 진료 포인트 패키지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유치사항,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의학은 굉장히 소중한 뭐 전통의 가치가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먹히는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을 왜 홍보를 더 많이 하시지 않는지, 한의학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의 먹거리 사업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 원장님이랑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협력이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경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또 서울특별시의 그 의료관광 홍보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한의학 컨텐츠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서울시의 관광정책과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한의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종배 의원님도 오늘 오셨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순서인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은 제가 정말 그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토론자분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다 한 뒤에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료 관광에 관해서 가장 애정이 깊으시고 가장 전문적인 의원님이신데요. 광진구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혜영 서울시 의원님 인사 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견에 더해서 한의학이 어떻게 의료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서울특별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시고요. 특별히 한의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비례대표 의원이세요. 이종배 서울시의원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한의계의 자원 중에서 특별히 또 그 서울시의 의료관광객들이 대부분 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우 대표님께서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오늘 모셔왔습니다. 박성우 서울 한의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박성우 회장님께서 이따 토론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서울에 많은 의료관광객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유럽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 한의원과 또 일본, 대만 쪽에서 오는 한의원이 많은 한의원의 원장님을 제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환 통인한의원 대표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우리 후배님들도 오시고 또 한의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진료하고 계신지 노하우를 또 그리고 서울시에 어떤 것을 좀 지원받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리아 한의원 명동점 대표 원장님이세요. 이지혜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되게 젊고 아름다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나 일본에서 오는 환자분들의 진료를 저희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따 좋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의료관광을 오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그리고 더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인데요. 서울시 홍보기획관 서울 브랜드 담당관님이십니다. 이영미 담당관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관광체육국의 관광산업지원팀장님이신데요. 현윤성 팀장님.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온 우리 기관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인데요. 이수태 관광산업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토론회 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서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반영해 주실 거니까 가장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그러면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발제해 주신 두 분도 앞에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또 오늘은 산무 토론회로 실속형 토론회잖아요.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토론 준비하시는데 편하시겠죠? 네. 그러면 김혜영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초대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약 5분 주어진 시간 내에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 그리고 한의 의료관광 현황, 그리고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 의료관광 현황, 서울은 한국 의료관광의 핵심 도시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약 11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85.4%가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 그리고 교통이나 숙박이나 관광, 이 모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이고, 또 오늘 캐대현,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그리고 K-팝과 같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지난해 의료관광으로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 수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100만 명.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26년에는 150만 명을 지금 유치하겠다라고 설정했는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의 의료관광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 의료관광,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동일한 자료 기준으로 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4년 국내 한방 병의원 찾은 외국인 환자는 34,535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3년 18,394명 해서 무려 8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한의 의료관광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가라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토론회 주제 키워드 캐대현,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인해서 한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봅니다. 우리 한의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의 의료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자면,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환자들이 선호하는 침이라든지 추나요법, 그리고 한약 처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적인 한방 치료에서 보다 좀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한방 미용 다이어트라든지 K-뷰티와 연계한 어떤 웰니스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상품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우리 발제자분들 말씀하셨죠. 플랫폼이나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대현, K-팝 데몬 헌터스가 이 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경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의원에는 꼭 가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윤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그 일대 한의원, 또 발제자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일대 한의원 지금 대거 지금 인증샷 명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지금 한의 의료관광은 단순한 치료를 뛰어넘어서 한국의 전통의학,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조금 좀 이렇게 아시아 주요 국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나 인도가 있는데 의료관광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의학이라든지 웰니스 프로그램, 이 관련된 그 관광 산업 접목해서 그 나라만의 독특한 그 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타이 마사지 아시죠? 타이 마사지, 그 다음에 스파, 약재 체험,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의료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를 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전통의학이 있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있죠. 아유르베다를 이용해서 의료 관광객들을 대거 굉장히 상당한 많은 수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방입니다. 한의. 이런 그 한방 전통의학
독창성을 무기로 해서 한의 의료관광의 어떤 특화된 상품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의 의료관광 성장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의료관광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료관광 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비자제도 부분이라든지 불법 브로커 유치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광고의 법적 제한 그리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전문 인력 부재 그리고 원격 진료 이 관련된 모든 어떤 제도적 마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5분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업계를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토론회 장애를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저 역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한의 쪽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준비가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는 특위도 구성해가지고 제도적 변화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 들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지금 뭐랄까 조류가 오고 있는데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의계 쪽에서도 숙제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님의 토론 5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공동 주최긴 한데, 예, 그 윤영희 의원님께서 예,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월 달에 그 대만에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의회에서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대만 타이페이시 그 여성 의원들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 간담회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 한국의 의료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놀랬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방 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이제 느낌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 오면 항상 침을 맞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방 의료도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윤영희 의원님이 한의사시고 그리고 박성우 그 서울시 한의사회 회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임위가 여기 의료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이 의료관광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여기 제 상임위 오고 나서부터 이제 박성우 회장님 또 윤영희 의원님과 함께 서울 의료 특히 한방 쪽으로 이게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토론에도 이제 캐대헌이라는 이 넷플릭스 이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면서 정말 시적절하게 윤영희 의원님 이런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너무 시의적절한 토론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드리는 게 굉장히 지금 그 기사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뭐 침도 맞고 또 한방 의료 서비스 매력이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방 그 의료 관광을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료 관광을 모니터링 해보면 몇몇 문제가 있고 저희 이제 의료 기술 한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행정만 뒷받침이 되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세계 1위 의료 강국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이 문제입니다. 제가 물론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안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이제 채찍을 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을 저희가 잘 뒷받침해가지고 세계 최고 우리 한방 의료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정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게 의료 관광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관광객의 6배를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의료 관광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점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때 정말 잘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 의회에서야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적 지원, 정책적 지원 기존에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주실 것을 저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토론 순서를 좀 변경을 해서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데요. 이승환 통일한의원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승환 원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으로 이지혜 원장님 말씀 듣고 박성우 회장님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통일한의원 원장님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한의원 원장 이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틀 전 수요일에 한의학진흥원에서 하는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아부다비에서 보건의학정책과 과장님이라는 제가 잘 모르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히잡을 두르고 오신 과장님을 만나서 열심히 미용침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보여줘서 오늘 오전에 예약을 했고 이 토론회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고요. 예, 그 미용침 시술보다 좀 더 효과적인 미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캐대헌 열풍하고 한의 의료 관광 활성화인데요. 캐대헌으로 우리 한의원의 외국인 환자가 더 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캐대헌 하나로 한의 의료 관광이 활성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HAN 의원이라고 쓰인 걸 한의원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침 놓는 장면이나 추나나 포도주스 말고 한약 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의원이라는 걸 외국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한옥 어딘가에 가서 그냥 사기꾼을 만난 그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자꾸 한의 의료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큰 뭔가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취재를 하고 그렇게 기사를 또 냈어요. 이 캐대헌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클릭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한의사들이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물 들어오기 전부터 노를 젓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말라가고 있죠. 네, 그래도 계속 노를 젓고 있고요. 제가 2024년, 2025년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국책 사업에 운 좋게 한의원으로는 처음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보전받아서 열심히 돈을 썼고요. 근데 작년 연말쯤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 한의원에 외국인 환자 좀 더 오는 게 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거 세금 낭비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논문을 2개 썼습니다. 여기 토론자분들께 나눠드렸는데요. 요거 보라색으로 된 거 한번 보시면 28페이지에 작년에 거기 다 좋습니다. 거기 다 있으시군요. 28페이지에 보시면요. 작년에 저희 통일한의원에 온 환자들에 대한 통계를 냈더니 제일 많이 온 횟수가 놀랍게도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온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죠. 그냥 한번 궁금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요. 우리 여기 서울시니까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한 50명 모셔다가 추나베드 50개 깔고 하루 한 20명만 봅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 광고비 안 들여도 그들이 알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쵸?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의료봉사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공짜로 외국인들, 돈 쓰려고 오는 외국인들에게 공짜로 이 체험을 하게 해줘야만 합법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건 의료법적인 부분이어서 그럼 또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또 토론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와 관련돼서 네. 정책 제언이나 이런 쪽으로 좀 네. 방향을 맞춰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대형 백화점의 면세점과 MOU를 맺고 거기서 의료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면세점에서 100만 원 이상 쓴 사람 추나해주기. 되게 상업적이죠. 근데 그런 거 해야 그쪽에서도 그 의료봉사를 받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저희같이 조그만한 한의원에서는요, 의료 통역을 계속 상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논문에 보시면 저희 한의원에 제일 많이 온 사람은 미국인, 그 다음이 프랑스인, 그 다음이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영어를 쓸 줄 압니다. 근데 통계에 보시면 대한민국 한의원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국적은 일본이거든요. 근데 저희 한의원은 왜 일본인이 한 명도 거의 안 올까요? 맞습니다. 일본어를 원장도 못하고 할 줄 아는 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냐. 그 인건비 감당을 제가 다 해야 되고 일본인 직원이 있다고 해서 일본인 환자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서울 노인복지센터라고 종로구에 있는 곳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아주 신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다른 몸으로 하시는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되게 큰 결례를 범했더라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인사동 관광 안내나 이런 공적인 부분에 일을 하시면 그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몇 개 한의원에 일본어나 영어 통역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일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성과가 있으면 그건 좀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부담스럽다. 어르신들이 과연 우리 이야기를 따라줄까? 근데 이제 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다가 지금은 직원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르신 한번 모셔볼까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좀 잘 보조해 주시면 재미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승환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료 통역사의 어떤 문제,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지혜 대표 원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동 리아한의원 이지혜 원장입니다. 일단 제가 그 내국인들 대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명동에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인 원장님은 워낙 한의계에서도 외국인 진료를 많이 보시고 유명하신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세팅을 했던 거라 그 과정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참고 삼아서 제도적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동에 오는 게 이제 외국인 진료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인수받은 한의원이 잘 안 되는 한의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명동에서 일종의 살짝 망한 셈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인수받는 한의원도 이제 진흥원 사업으로 이제 일본인 지원 사업을 팠는데 영상을 찍고 했지만 그걸 보고 꼭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자체는 너무 좋았으나 뭐랄까 이제 플랫폼을 저도 솔직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접촉하는 그런
이런 게 좀 실은 명동에 있다 한들 쉽지가 않았고, 실제로 제가 명동에 들어가자마자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명동에 외국인 되게 많던데 외국인 환자 많아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자마자 내국인만 거의 90%로 봤어요. 그래서 을지로 쪽이나 이제 명동 쪽 직장인 분들만 많이 봤고, 외국인이 정말 하나도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외국인 비율을 한 35, 40%까지 올리긴 했는데, 그 이제 명동에 있다 보면 명동에서 한 20년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한 50%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점이 어떠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환자를 유치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오지도 않는다,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었고요. 실제로 지금이야 이제 좀 왔던 환자분들이 소개로 오시기도 하고, 저도 여러 업체에서 컨택을 와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돈도 실제로 많이 쓰고, 그래서 마케팅 비용만 무슨 인스타그램을 하면 일본 분들이 올 거래요. 그래서 월에 한 200씩 한 6개월을 썼는데 오지를 않으셨어요. 심지어 300인 거를 줄여서 200으로 썼는데도 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실장님이 원장님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계약 해지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마케팅 광고비로 헛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서울시에서 이제 관광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 놓긴 했는데 이게 한의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보고 누가 오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은 작년에 이제 또 진흥원 사업으로 이제 중국 홍콩 쪽에 바이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뵈러 중국인 선생님까지 대동을 해서 이제 또 비행기가 물고 이렇게 해서 가서 실제로 환자분들 예약금 받아가지고 유치를 또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해보려고 간 거고 실제로 재밌는 경험이긴 했지만 그 예약하신 환자분들이 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약금 10%만 내시고 그분들은 이제 비행기 값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재미난 한국 여행을 하셨지만 오진 않으셨고요. 그래서 뭐랄까 거시적으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플랫폼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트립닷컴이나 이제 뭐 트래블 하여간 이렇게 입점을 많이 해 있는데 항상 다들 와서 뭔가 수수료 딜을 한다던가, 혹은 하다못해 클룩은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병원 쪽은 입점이 조금 힘들다, 혹은 지금 입점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랄까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그림에 다들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살짝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트래블마트도 작년에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팸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트래블마트에서 느낀 점이 한의학은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 바이어 분들한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하면 100단위를 넘어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었는데, 한의학은 뭐 부항치료 침출해봤자 솔직히 10만 원 안 나오고 하는데 바이어 분들이 큰 관심이 실제로 없으세요. 그래서 팸투어도 진행을 하긴 했지만 뭐랄까 약간은 관광을 하는 것처럼 느꼈고, 저는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바이어분들이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체험도 다 하고 가셨지만 뭐랄까 직접적인 컨택은 솔직히 없어서, 이게 아무래도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의학이 그 면에서 조금 만족도를 못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명동인데 뭐랄까 오히려 명동이라서 망해서 나갔다 이런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도 어쨌든 명동 상권이 살아나가는 게 저도 눈에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좋은 타이밍이 들어왔지만 이게 또 빠지면은 외국인 분들한테 확 이렇게 또 경쟁력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 내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뭐 보험이 된다던가.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처음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았어서 어떻게 보면 내국인 외국인 분들을 먼저 잘 유입을 시켜서 그분의 경험을 또 이제 외국 분들이 관광으로 오시게 연계하는 것도 솔직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특성을 얘기를 하자면 일본 분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되게 많이 오셔서 뭐 이를테면 다이어트도 한번 하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주문을 하시거나 혹은 소개로 또 오시거나, 뭐 피부 같은 경우도 3개월마다 또 오셔서 나는 괜찮다 하고 또 오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 쪽을 잘 잡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 분들은 생각보다 뭔가 유명한 기계, 피부과 시술 이런 거에는 관심 있지만 한방 쪽은 어쨌든 중요하게 있으니까 큰 관심은 크게 없어 보이기는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뭐 중국의 뭐 VIP들을 데리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나마 관심 보였던 게 어떻게 보면 체질의학, 한방에 한의학에 있는 게 어떻게 중의학이랑 좀 구분이 많이 되는 게 체질의학이나 뭐 사암침이나 혹은 자하고도 중국에서
안 되니까 관심을 좀 많이 보이셨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라마다 관심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일본은 이제 사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열보항을 되게 흥미롭게 받아들이시고 또 내원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좀 나라별로 뭔가 특징이 달라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데 일단 그 플랫폼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통역도 실은 저희는 어쨌든 통역이 되는 분들을 구인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안 하면은 이제 환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 나라에서 어쨌든 몇 시간마다 통역해 주시는 분을 모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것도 실은 알아봤고 신청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컸고, 환자분들은 유동적으로 시간을 좀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당 비용이 저렴하진 않았어서 직접 구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느낀 바에 이제 뭐랄까 거시적인 게 아니라 좀 마이너하게 경영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 거를 많이 요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광재단에 있는 그 뭔가 외국인 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 광고 집행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 광고비가 이제 1000단위를 좀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소규모의 한의원들이 접근하기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거시적으로 한국의 의료를 하는 거랑 한의 의료를 하는 거는 조금은 다르게 세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캐대원 덕분에 저희도 주변에서 문의가 뭐랄까 이렇게 바이어분들의 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그걸 보고 환자분들이 확 느는 느낌은 아니긴 해서 요거를 잘 연계해서 뭔가 더 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혜 원장님의 뭔가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실패했었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0%에 가까웠었던 외국인 환자 비율이 그리고 현재까지 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노력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단 일본 쪽은 솔직히 소개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코네스트 같은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거기에 좋은 리뷰가 쌓이고, 왔던 분이 일단은 좀 충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한번 왔던 분들은 또 오고, 실제로 주변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폐업을 했는데도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어쨌든 한의 진료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있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려는 게 좀 컸고, 중국 분들은 약간의 입소문인데 좀 유명한 거 이런 걸 좀 찾아가고 하시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워크인으로 오시는 외국 분들은 이제 재외교포 분들이 생각보다 오시기는 좀 했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구글 리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이 구글 보고 뭐 어디 아파서 왔는데 상담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뭔가 의료관광으로 크게 성장을 하려면 확실한 유입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쪼개져서 분산을 하고, 저도 쪼개져서 에너지를 써서 모든 플랫폼을 관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효율도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은 누가 와도 접근을 하는 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어쨌든 다른 한의원에서 성공한 경험을 갖고 명동에 갔는데도 첫 해에는 명동이 괜히 왔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때도 이미 명동엔 환자 외국인이 넘쳐나고 있던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이게 좀 뭔가 그런 게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 회장님 말씀 5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한의사 회장 박성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윤영희 의원님, 한의사인 거 아시죠? 더불어서 우리 의료관광특위위원장님이신 우리 김영 위원장님 굉장히 많은 도움 주십니다.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배 의원님은 뭐 한의계 가장 또 큰 우군이고 한의에 정말 관심도가 높으시고 이해도도 높으신 의원님이십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우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이재우 대표님 얘기를 듣고 정말 알더니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큰 원론들은 이제까지 정말 10수년간 20년간 사실 얘기해왔던 건데 단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세계화, 저희 한의원 세계화하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 이제 외국인 환자 없거든요. 가장 큰 실패 사례가 저희 한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체성이 결여되고 한의원 입장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 상황들을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둠으로 묶어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약간 전시행정에 계속 그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우 대표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우리 서울시 한의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팔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러요러한 기준에 충족이 적어도 되어야만이 그래도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저하고 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럼 거기에 대한 차별화 뭐 상품이 다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있지만 차별화된 상품들 어느 한의원은 추나를 잘하고 어느 한의원은 뭐 피부 미용을 잘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종류들 차별화된 거와 그 기준들을 합쳐져 있는 한의원을 20개 정도만 발굴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어떤 기준은 같이 정하고 그걸 뽑고 정하고 계도하고 혹시 미비된 부분들은 교정하는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너희 한의원에 캐대원에 나오는 한의원에 한번 가봤니? 라고 해서 한의원 10곳 체험하면 스탬프 찍어 오면 끝에 가면 마지막 한방지능센터에서 뭐 경호권을 준다든지 근데 그 체험 하나하나가 조금씩 색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나 방금 얘기했던 추나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각각 뭐 좌훈이라든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걸 한번 제안을 하고 그러려면 처음에 방금 얘기했던 쿠폰 같은 그런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피부 미용 열심히 하는 한의원 한 20개 정도 묶어서 우리 KMX 때 제가 쿠폰 뿌리려고 했었거든요. 한 1억 정도는 쿠폰 뿌리고 여기 가보셔라. 그러면은 그게 마중물이 돼서 어느 정도 환자가 확보가 되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것들은 뒷단에 한의원 개별의 노력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KMX라고 해서 서울시랑 같이 진행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올해 2회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여 명의 그 외국인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수 교육을 하루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을 약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내년에는 이틀을 하면서 토요일 날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 다 모이세요. 그 사람이 관광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구경시켜주고 서울에 이러이러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쿠폰을 나눠주고 오늘은 이 쿠폰을 받아가시고 나중에 그 쿠폰을 가서 리뷰를 올리시면 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마중물을 하고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때 서울에 사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데려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구체적인 그 금액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조그만 금액은 서울시에서 좀 후원을 해주시면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일들은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가 하고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그 여행업계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클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계해주는 부분들은 우리 이재우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것들 하나 더 얘기하면 이번에 아까 디테일을 얘기하셨잖아요. 보면 이 소파 밑에 앉아 있고 이런 어떤 디테일들 현지와의 넷플릭스가 굉장히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공감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그 양대산맥이 유튜브인데 유튜브에는 아직 한의사들이 어떤 콘텐츠를 찍으면 한의사라고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도 표기가 되고 간호사도 표기가 되고 어떤 병원이면 병원이 다 표기가 되는데 한의원과 한의사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거대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차례 그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요구들 중에 원 오브 댐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캐대헌을 계기로 해서 의료건강특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유튜브에 정식적으로 다른 의원, 다른 간호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한의원은 배제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정식적으로 어느 정도 관의 얘기로서 들어가서 이게 바뀌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걸 꺼집어내서
제안을 이재호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서울관광공사 맞나요? 관광재단인가요? 관광재단이. 관광재단과 서울시 의회와 또 네. 서울시 정부에게 또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마중물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20개든 정하고 너희들 한의원에 와봤니?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최소한 5개 이상 찍으면은 그거에 대한 리워드는 저희 또 서울시 한의사회에서도 일정 정도 재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캐대언 열풍이 흘러가는 소모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아이템이 아니라 정말 캐대언을 통해서 뭔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서울시의 세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성 죄송합니다. 이영미 서울시 홍보기획관 서울 브랜드 담당관님부터 말씀을 듣는데요. 약간 토론 시간 4분 정도로 줄여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브랜드 담당관 이영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런 캐대언 열풍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서 이제 정말 이제 향후에는 서울 경제 활성화까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의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풍이 불다가 이제는 K-뷰티 그리고 K-푸드, K-의료, 그리고 오늘날의 K-한방까지 이제는 정말 서울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서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과 동경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지금 좋은 기회에 저희 서울시에서 그리고 서울시 브랜드 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결국 한 가지로 집약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각각 영역별로 자기 분야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역량과 자원을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 어떤 K-의료, K-한방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오신 이제 여러 민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공공에서는 그런 컨텐츠들을 브랜딩하고 홍보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연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서울이라는 캐대언의 도시 오늘날 서울시의 어떤 도시 이미지를 상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 브랜드 담당관 또 이제 포함한 여러 이제 뭐 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 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할 것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게 해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브랜드 관점에서 서울시 역할을 더 열심히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현윤성 관광체육국 관광산업지원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광산업지원팀장 현윤성입니다. 오늘은 서울 뷰티 트래블 위크 행사와 서울형 뷰티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해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남산 한옥마을과 중구 일대에 뷰티와 웰니스를 결합한 관광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웰니스 산업을 의료 관광의 하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독립시켜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뷰티 웰니스를 관광 사업으로 이제 통합해서요. 효율성도 높이고 서울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웰니스 브랜드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형 뷰티 웰니스 관광 브랜드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서울시의 비전과 목표와 그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금 현재 세팅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서울형 뷰티 웰니스 관광 서비스 100선을 올해 연말까지 선정해서요. 쉼, 맛, 멋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업장을 발굴할 예정인데 5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한의학과 한방은 어느 곳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령 뭐 한방차 같은 경우엔 맛, 그리고 한방 찜질이나 체질 진단은 쉼이나 어디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의학과 한방을 반드시 의료로만 보지 않고요. 좀 더 워킹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뷰티 또는 웰니스의 범위 안에서 서로 이제 접근하고 관여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강구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하는 서울 뷰티 트래블 위크에서는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뷰티 웰니스 체험 한마당이 될 텐데요. 서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와 건강, 미용이 결합된 로컬 체험의 한마당입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뷰티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업체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러므로 또 서울시가 글로벌 뷰티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사이므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서울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한의원이나 한의 컨텐츠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약간의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이신데요. 이수택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이수택 본부장입니다. 저는 크게 그 관광 지금 트렌드와 그다음에 서울관광재단이 하는 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발제자이신 우리 하나투어 이 대표님께서 상당히 쓴 한약과 같은 그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몸에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관광 트렌드를 보시자면 첫 번째로 그 과거에는 단체나 어떤 그 패턴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가족 중심 또 친구 소규모 그룹으로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옛날에는 뭐 사진 찍고 관광지 가서 그냥 단체로 뭐 어떤 뭘 타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머무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처럼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그 습성이 굉장히 그런 성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처럼 한번 노래도 부르고 먹는 것도 먹고 이런 체험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 관광객들의 성향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그 하나투어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옛날에는 오프라인 여행사에서 뭐 여행을 예약하고 상담하고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거의 디지털 플랫폼을 향해서 한 그쪽을 중심으로 한 80% 이상이 거의 90%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 디지털 환경에 모든 그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집중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곱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그런 솔루션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캐대언으로 인해서 그 서울이 그렇게 핫하게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뭐 글로벌 MZ 세대가 가장 뭐 사랑하는 도시, 그 다음에 나 홀로 여행하기 참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글로벌 도시에 못지않게 서울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런 만큼 그 관광객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그 서울관광재단에서도 그 일단 마케팅 부분
어떤 의료 쪽에 대해서 해외 마케팅을 주력으로 저희가 그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국내 그 의료기관 간의 그런 협법 체계, 그런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름 일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이 우리 현지 한국 기관과의 그런 어떤 언어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 있을 때 그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픽업이랄지 샌딩하는 공항에서의 그런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 적극 문의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초에 서울관광국제 트래블마트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이 대표님의 또 쓴소리에서 제가 좀 따끔했는데, 사실 의료관광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그 플랫폼 디지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투웨이 그 방향으로 해서 마케팅이랄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와 재단에서는 국제 트래블 마트를 서울에서 연례 개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로드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히 9월 초에 개최한 트래블 마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점 타겟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이랄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쪽 바이어들을 되게 초청을 많이 늘렸습니다. 초청을 늘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국가별로 약간의 관심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동이나 CIS는 이제 중증 질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는 정형외과랄지 건강검진, 이런 국가별 이제 의료 수요가 다양하게 있는 걸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사전에 매칭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상담 자체를 그렇게 좀 국가별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좀 실질적인 상담 효과를 갖다가 좀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더 추가로 준비하신 토론이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또 아까 로드쇼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제가 금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 로드쇼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의원 쪽 혹시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서울시에서 관광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제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하나투어, 네이버 같이 해서 플랫폼으로 한의원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치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업무들을 계속 좀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크게 공중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중으로 하는 건 이제 공중전인 거고, 이거는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구체적인 규제 개혁, 오늘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규제를 개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은 저는 플레이어들이 실제 움직여야 되고, 그 플레이어들하고 직접 일을 하는 기관들은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간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오늘 서울시 관광재단이나 서울시에서 해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 협회를 포함한 플레이어들과의 협력을 좀 더 잘 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우 대표님 말씀 마무리로 듣도록 하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오프라인 박람회라든가 많은 부분이 예산으로 쓰이는 걸 제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의학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참여했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되게 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건이 좋으면요, 제가 영업을 한 23년 했거든요. 물건이 좋으면은 알아서 사러 옵니다. 물건이 안 좋은 경우 우리가 나가서 세일을 하는 거죠. 그쵸? 알죠? 이상한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니까 내가 막 세일하는 거죠. 그쵸? 근데 좋은 약은 어떻게 되죠? 고객이 찾습니다. 고객이 찾게 하는 전략을 짜야지, 찾아주세요라는 전략을 짜는 거는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서 1차적으로는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도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특정 플랫폼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만나서 가장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플레이어가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비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대신해 준다든가 뭔가 그렇게 업무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규제라든가 혹은 상품의 퀄리티라든가 많은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면은 저는 이걸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오늘 무죄 토론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닌 건 좀 안 하는, 좀 지금 예산도 많이 어렵잖아요, 나라 지금. 그러니까 아닌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에게 질의하시는 거는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에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려서 추후에 다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왜냐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서울시나 뭐 대표님이나 우리 이은경 본부장님한테 하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거수 부탁드리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보건 한의사협의회 법제사 맡고 있는 유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의견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한의의료관광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이게 일단 저희가 체험인가 아니면 의료인가를 먼저 카테고리에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중에서, 그러니까 동네 내과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관광은 어떠한 시술 또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의료기관의 그 방문을 주목적으로 방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을 맞기 위해서 방한을 할 외국인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봤는데 생각합니다. 일단 대부분 아까 이승환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회성 방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한의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주 목적이었던 시술이나 수술 같은 헤비한 시술이 없이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탕약 처방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헤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회성 체험으로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직은 치료보다는 체험에 가깝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요. 또 차라리 체험에 다가가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그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미 담당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다양한 콘텐츠에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의 그 범주 내로 포함돼서 서울의 라이프 중 하나로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캐대언 제작을 하신 감독하고 이제 말씀에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 캐대언 2를 지금 또 뭐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세계화에 이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그러니까 한의사들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뭐 협회나 그런 이제 아니면 서울시에서 뭐 제작 지원 같은 형식으로 저희 한의사의 이미지를 뭐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헤비한 이제 그런 술기 같은 거는 뭐 한의 의료 기술 등재 등 이제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시 초도보건시소에 근무하고 있는 류의성입니다. 네,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를 한의원에 침을 맞기 위해서 방문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아쿠펑처 되게 많이 있고 비행기 표값도 있고 그런데 되게 헤비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특히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고 등산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 콘텐츠들에서 곁으로 등산 끝나고 피곤할 때 갈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회 회장님께 약간 제안 드린 거에서 조금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에 많은 형식을 걷어내고 토론에 집중하고자 했는데도 토론이 정말 길었는데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계신 패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멀리서 와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표님, 서울시 한의사회장님 그리고 김혜영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하면은 화이팅 한번 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의학 화이팅!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의학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